안녕하세요. 국내 유일의 구글 이노베이터 JC 파크랜드 박정철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행복의 기원이란 책에 대해서 리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 책은 저희 아버지, 연세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님이신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읽었던 책인데요. 연대 심리학과 서은국 교수님이 직접 집필하신 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행복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책들을 읽고 또 많은 고민들을 하면서 사는데 사실은 좀 충격적인,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이 책을 통해서 많이 볼 수 있었고요. 오늘 그 책에 대해서 짧게, 왜냐하면 스포일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책은 정말 많이 두껍지가 않은 책이기 때문에 꼭 한 번씩은 좀 보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리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필로 되어 있는 건 저희 아버지가 이제 줄을 그으신 부분이고, 여기 초록색 색연필이 제가 체크한 부분인데요. 서은국 교수님이 이제 반평생을 이 행복에 대해서 읽고 생각하고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책에서 이제 세 가지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첫 번째, 대부분의 많은 행복 관련된 책들은 거의 다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에 대한 고민을 한다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행복이 우리 인생의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 전제를 깔고 어떻게 행복해질까를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 책의 질문은 why입니다. 왜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는가? 왜 행복이라는 것이 필요한가?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자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충분히 진화 생물학적인 이야기가 되겠지만, 인간이 갖고 있는 이성적인 면보다는 동물적인 면, 진화론적인 그리고 동물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 행복을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행복에 대한 이 사고적인 예전의 통상적인 개념들, 틀들을 좀 벗어나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제가 아주 너무나도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꿀벌은 꿀을 모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도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것은 아니다. 꿀벌한테 너 왜 사냐? 라고 하면 나는 꿀을 모으려고 살아 라고 대답을 안 한다는 거죠. 사람도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거꾸로 말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행복감을 느끼게 만들어진 거라는 거죠. 자, 이쯤 되면은 이 책에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걸까 궁금해지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 책은 꼭 나중에 사서 보시면 좋겠고요. 저는 이제 몇 가지 감명 깊게 입었던 부분들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행복. 과연 우리에게 행복이란 게 무엇인가? 과연 우리는 꼭 행복해져야 되는가? 행복이 최고의 선이라는 이 이야기는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예전 철학자들의 개인적인 견해일 뿐, 이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행복을 위해서, 행복을 추구해서 살아야 된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유 없는 우주, 포인트리스 유니버스라는 개념처럼 그냥 우주는 만들어져 있을 뿐, 인간도 역시 그냥 생존하고 있는 동물일 뿐, 어떠한 목적이나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행복해질까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왜 우리는 행복을 느끼며 왜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며 그것을 즐기는가? 인간은 행복해지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번식하기 위해서 행복을 느끼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자, 요 그림을 한번 보면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서핑을 하는 개예요. 이 개는 서핑을 하기 위해 태어난 개는 아닙니다. 하지만 서핑을 하기 위해서 새우깡을 계속 받아 먹다 보니까 어느 날 서핑을 하고 있게 된 거예요.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존이 목적이에요. 모든 생명체의 목적은 생존과 번식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새우깡을 받아 먹었어요. 그게 바로 행복입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쾌감, 그 감각을 새우깡처럼 받아 먹다 보니까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생존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인간도 쾌감을 얻기 위해서 생존에 필요한 행위를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배우자를 찾아 나서고 더 좋은 배우자를 찾아 나서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 더욱더 자손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 자녀를 교육하고 양육하고 건강하게 키우고 이 모든 것들이 생존을 위한 건데 우리 DNA에 들어가 있는 건데 사실은 그것이 행복을 느끼는 과정을 통해서 끊임없이 생존 행위가 진행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생각해보면은 우리 금속 탐지기 귀에다 꽂고서는 해변가에 다니시는 분들 꽤 많이 있습니다. 그쵸? 그분들의 목표는 금속을 찾는 거예요. 근데 귀에서 금속이 나올 때마다 삐 하는 소리가 난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 소리에 혹시 중독되는 사람 없을까요? 그럴 수 있어요.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이 충분히 올 수 있습니다. 그 신호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여러 가지 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 과정 중에 얻어지는 여러 가지 신호들, 행복의 어떤 신호들, 결국은 이 뇌의 시냅스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물질들이죠. 그것들이 우리에게 쾌감을 줍니다. 우리는 오히려 거기에 더 집착하고 사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쾌감 신호를 찾기 위해서 오히려 생존보다도 그 쾌감 신호를 찾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언제 그 쾌감 신호에 불이 들어올까요? 결국은 사람이다라고 책에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사람이 좋아서일 수도 있고요. 사람이 그리워서일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 기저에는 모든 동물의 생존 확률은 다른 개체와 함께 있을 때 높아졌기 때문에 즉 혼자 있을 때보다는 여럿이 그리고 여럿이 있을 때 사냥을 더 잘할 수 있고 외부 침략으로부터 더 잘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생존 본능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찾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거죠. 이 지구상에서 가장 멋진 생존 성공담을 가진 것은 개미와 인간이라고 합니다. 몹시도 사회적인 동물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30년 동안 행복을 연구하신 이 교수님 생각에는 첫 번째 행복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객관적인 삶의 조건들,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의 양이라든지 물건 때문에 좌우되는 것 같지는 않고, 두 번째, 오히려 개인차를 갖는 것은 유전적인 특성, 또 좀 더 구체적으로는 외향성이라고 하는 성격 특질이 더 중요한 것 아닐까.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실망스러울 수 있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고민했던 우리 독자들 입장에서 상당히 좀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철학의 안경을 벗고 진화론적인 렌즈를 보았을 때에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조건이나 어떤 삶의 목적이 아니고요. 단순히 인생을 번성하고 자손을 많이 만들기 위한 동물학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그 단계에서 만들어지는 쾌감 신호들, 그것이 바로 행복이란 거고, 그 행복을 더 많이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은 유전적으로 결정되어 있고 특히 다른 사람과 더 많이 만나려고 하는 외향적인 성격의 사람들에게서 더 많이 발견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번 행복을 느끼고 나면은 좀 오래 가면 좋겠는데 왜 우리는 행복에 금방 둔감해지는 걸까요? 이건 역시도 적응이라고 하는 심리학적으로 설명을 합니다만 그 기저에는 동물학적으로 진화론적으로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행복을 느껴요. 2002년 월드컵 안정환 선수가 막 골을 넣고 세레모니를 합니다. 그 쾌감이 찌릿찌릿하지만 금방 사라져요. 심리학적으로 적응 현상입니다만 동물학적으로는 그렇게 되어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자, 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고 배가 부릅니다. 쾌감이 생겼죠. 그게 한 달 정도 간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밥을 또 먹을까요? 안 먹겠죠. 밥을 먹고 아침에 먹었는데 점심이 되면 또 배가 고파요. 그래서 점심을 먹어야 에너지가 생기고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번식이 가능한 겁니다. 이 쾌감들은 자꾸 사라져야만 우리는 생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행복을 느끼고 그 행복에 둔감해지고 또다시 행복을 추구하고 또다시 둔감해지고 그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우리는 살아나가는 겁니다. 그 행복이 목적인 게 아니라 그 행복을 느낌으로써 우리는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행복한 사람들은 뭐냐 하면 이러한 시시한 즐거움을 여러 형태로 자주 느끼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뭐 초콜릿 먹으면 맛있고요. 친구랑 놀면 신나요. 커피 한 잔 마시면 재밌고 코믹 프로그램을 보면 낄낄대고 웃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행복한 겁니다.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다란 이야기인 거죠. 이 서은국 교수님의 지도 교수님 역시도 그 이야기를 말씀하셨대요. 행복은 기쁨의 강도가 아니라 빈도다. 얼마나 자주 만족을 하느냐. 고 사라질 쯤, 적응할 쯤 다시 행복해지고 다시 그게 사그라들 쯤 다시 행복해지고 그렇게 끊임없는 리셋, 행복의 초기화를 잘 이겨내고 끊임없이 행복으로 채워나가는 사람들이 잘 살아남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책에 더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이 책의 사실은 결론이 되겠는데요. 이 그림 한 장에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서 행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행복을 느끼고 있고요. 끊임없이 행복을 리셋하면서 계속 행복을 추구하고 있죠. 행복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이라고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히 부질없는 내지는 너무나 시시한 답이 될 수 있는데 모든 생명체는 결국은 살아남고 번성하고 번식하는 게 목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과 밥을 먹는 행위만큼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나머지는 주석일 뿐. The rest are details. 더 이상의 설명은 생략한다. 그 짤이 생각나는 결론입니다. 서은국 교수님의 책, 상당히 물론 여러 가지 상반된 견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에 고민을 했던 수많은 독자들에게 상당히 명쾌한 답을 주는 것 같아요. 어떻게가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는 왜 행복을 추구하는가에 대한 명쾌한 답이 나온 거고 거기에 부가적으로 어떻게 행복해질까?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밥을 먹는 거. 그게 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글이 두껍지 않은 책이에요. 아주 손쉽게 읽혀질 수 있고 상당히 재밌게 잘 쓰여져 있습니다. 행복의 기원 21세기의 북스 책이었고요. 한번 이번 주말에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국내 유일의 구글 이노베이터 JC 파크랜드 박정철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